물 한 잔 딱 마시고 이제 무서운 코이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방송은 픽션입니다. 실제 인물, 단체, 사건과는 일절 관계 없습니다. 저는 야시로 세이타로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을 빌려 이누마 일가에게 사죄합니다. 꾸벅. 한 노인이 한 가족에게 사죄한다는 정체불명의 옛날 방송 영상이 시작된다. 야시로 세이타로, 세계의 제사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민속학자입니다. 1964년 국땡땡땡땡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 그 후 동대학에서 강사, 조교수를 거쳐 교수, 재료 외국인의 수업에 관한 해설 기사나 미디어 출연도 다수. 95년도에 브라질의 선주 민족 연구로 제19회 타카야마 민속 아무튼 많이 했나봐. 교수님이 양력임. 국립마플대학이라고. 국립마플대학 교수님이셔? 아무튼 나레이션으로 밝혀진 그의 양력은 그가 어느 대학 사학과의 저명한 민속학 교수임을 알려줍니다. 일전에 저는 대학에서 민속학을 연구하며 의식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논문으로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여기 사람들 얼굴이 다 약간 묘하게 살짝 일그러졌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가? 무서워. 공포 그거 같아. 교수님도 좀 무서워. 이거 보면 약간 안 맞지 않아요? 이누마 가족이 TV 방송의 주인공으로 출연하게 되어 상금 획득에 성공하고 싶으니 운기를 올리고 싶다며 요청해왔습니다. 운기? 행운 스탯이래. 그거 뭐 그런 걸 부탁해? 교수님한테? 무당도 아닌데요? 우리들의 연구를 겸해서 그들에게 운기를 올리는 의식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그 방송, 이누마 씨 일가가 출연했던 방송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야시로 교수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다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 화면으로 보여줬습니다. 뭐냐고. 일본판 보니하니인가? 비디오로부터 나오는 영상은 행복의 가정왕이라는 본 방송으로부터 5년 전 1999년 방송되었던 가족이 출연하는 오락 방송이었습니다. 사연을 가지고 출연하게 된 가족이 인원별로 모든 게임을 성공하면 100만엔과 하와이 여행권을 얻게 된다는 컨셉입니다. 이게 이누마 가족인가? 이누마 가족의 유대를 보여줘라. 이 회차의 주인공 이누마 가족. 세트장의 객석에는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나 이웃들이 와 있습니다. 나 이거 그거에서 많이 봤어. 공 이렇게 톡톡 해가지고 이 위에 올렸다가 여기 올렸다가 가운데 올렸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개 어렵다고요? 그래? 아무튼 100만엔이 걸린 게임의 시작. 첫 번째 챌린지는 캔다마. 공을 그릇 부분에 한 번에 올리면 성공입니다. 캔다마의 도전자는 엄마. 캔다마? 어떻게 하는 건데? 엄마가 이런 걸 턱척 와우. 와. 아무튼 이런 거구만. 엄마가 이런 걸 한 번에 성공. 딸은 엄청 멋졌다며 엄마를 칭찬한다. 두 번째 챌린지 기억력 테스트. 10장의 카드짝을 기억한 뒤 실수 없이 맞추면 성공. 도전자는 딸 나루미. 이건 좀 할만하다. 딱딱 툭툭. 대성공. 천재지요 우리 딸 이라며 딸을 칭찬하는 아빠. 그 다음에 식탁 뽑배기 아키마사 장남. 식탁 보고 빼나요? 캬. 그 다음에 아빠. 종이 비행기 챌린지인데요. 20m 거리에서 종이 비행기를 날려 원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아빠 차례만이 남아있습니다. 시작지는 마지막 챌린지. 하지만 중간부터 곤두박질 치는 듯한 종이 비행기. 하지만 웬걸. 비행기는 비정상으로 보일 만큼 치솟아 원을 통과한다.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뭔가 힘에 이끌린 듯 슉! 대성공! 모든 챌린지에 성공했습니다. 이누마 가족에게는 100만엔과 그러면은 1000만원이지 1000만원 100만엔이 1000만원과 5박 7일 하와이 여행권이 주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며 좋아하는 아빠 이누마씨. 소감을 묻자 아빠는 잠깐 생각하더니 최고의 가족입니다 라고 답한다. 아이들은 하와이를 즐기다 오겠다며 즐거워 보이는 분위기에서 방송이 막을 내립니다. 화면은 다시 야시로 교수에게로. 이누마 전기공업이라는 회사의 사장이었던 아빠 이누마 미치타카. 회사는 경영 부진에 시달리는 상태였으며 거기서 이누마 씨는 방송에 나가 상금을 타서 회사에 보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일본 전국의 의식이나 풍수를 연구하고 있었기에 운기를 올리는 의식을 고안해 그들에게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만들어낸
교수님 자작 주술이었던 거임? 교수님이 연구한 자작 주술, 자작 마법을 품에서 사진을 한 장 꺼내 보이는 야시로 교수. 이것은 의식 후에 저와 이누마 일가를 찍은 사진입니다. 얼굴이 다 일그러졌네. 심하게 뒤틀린 이누마 일가의 사진 속 얼굴. 저는 이것을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이 의식에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던 건 아닌가 하고. 그래도 그에 대해서 이누마 씨 일가에게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송 뒤에 이누마 일가의 댁이 전소하여 일가 전원이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의식이 실패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의식이 행운을 부른 대신 더 큰 불운을 대가로서 부르고 말았다. 그렇다면 저의 책임인 겁니다. 야 근데 비행기 쪼가리 좀 원에다가 통과시켜줬다고 집에 불 질러버리네. 너무 안 맞지 않아? 그냥 좀 살짝 럭키하게 만들어준 것 뿐인데 집에 불 지르고 다 죽여버리네. 지금 와서 그런 연유로 저는 이누마 일가에게 사죄합니다. 화면이 전환되고 흐르는 나레이션. 그리하여 야시로 세이타로는 이 방송으로 사죄의 뜻을 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손을 씻는 야시로 교수. 또 이상한 할아버지 또 이상한 스탠드업 또 이런다 또 할아버지 의식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또 의식을 미치겠네.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사죄의 식탁보 빼기 뭐 하는 거야. 그만 아니 그거냐고. 주술고등학교냐고. 주술대학교냐고. 그만 좀 하세요, 할아버지. 그니까. 아니, 이 사과를 내놓고 똑같은 주술로 또 49일 동안 주술을 해버리면 어떡하면. 이 할배는 주술 중독이야, 진짜로. 지금부터 저는 49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술이 잘못됐다니. 주술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주술 바보. 그는 사죄의 뜻으로 49일의 심판이라는 정체불명의 의식을 거행한다며 어느 방으로 들어간다. 그것이 2004년 5월 방송된 이이누마 일가에게 사죄합니다. 라는 기괴한 특별 방송의 내용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군요. 1 후편 이이누마 일가에게. 이게 이이누마인가 보다. 이이누마 일가 논니 사죄시마시다. 몰라. 나 일본어 읽을 줄 몰라요. 그냥 찍었어. 이 사죄 방송이 방송된 것은 2004년 5월 17일 심야 2시. 편성포에는 이이누마 일가로 기재되어 있다. 이 기묘한 방송은 방송한 지 수년이 지난 지금도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 번번이 이야깃거리가 되며 이른바 도시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여태까지 상세한 정보는 정리된 적 없이 드라마인지 다큐멘터리인지조차 알려지지 못한 듯하다. 20년이 지난 2024년 9월. 최근이네? 1년 전이네요? 이 방송은 이이누마 일가에게 사죄합니다 라는 프로그램의 내막을 밝히기 위해 당시의 방송 관계자들을 취재하게 됩니다. 당시 편성국 직원 타카시마상 퇴직한 지 수년이 지났다. 편성국은 프로그램과 방송 시간을 결정하고 각 부서 간 조정을 이끌어내는 방송국의 중추라고 한다. 그러니까 스케줄 편성하는 데네요, 말 그대로. 20년이 지난 상태라 자세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영업국 쪽에서 먼저 이야기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케다 IC 식품이라는 회사가 단독 스폰서로 직접 기획 제안을 냈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만 결국 받아들여졌다고. 그게 어떻게 사죄하는 방송이 된 거죠? 받아본 물건이 좀 전혀 다른 물건이었어가지고 우리도 깜짝 놀란 그런 느낌이었죠. 원래는 식품회사라는 스폰서에 맞게 건강이 어쩌고 영양이 어쩌고 하는 정보방송 기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떻게 스폰서가 방송국의 통수를 친 것일까요? 이 단일 스폰서 방송의 경우, 그러니까 원래는 건강 프로그램이라고 해놓고 이런 걸 방영해버린 거임? 원래도 이런가? 실제로 기획이랑 다른 것들이 방영되고 그러나? 이 단일 스폰서 방송의 경우 원래는 스폰서의 의향을 담은 프로그램을 영업국의 기획, 편성국이 내용을 확인하고 방송에 문제가 없다면 제작국의 제작을 의뢰하는 식입니다. 당시 영업국의 담당 직원 카마카리 씨. 뭐야 이게? 영업국도 방송국이죠. 방송국 영업팀이 기획하고 편성국한테 확인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제작을 하는 그런 느낌. 당시 영업국 직원 카마카리상. 8년 전 퇴직하여 현재는 보험사에 다니고 있다. 당시 카마카리 씨가 이케다 IC 식품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몇 시라도
심야라도 괜찮으니까 방송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카마카리상은 매출액을 어떻게든 올려놔야 하는 입장이었기도 해서 뭐가 됐든 방송을 시켜보자 라는 식으로 일단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처음 들었던 거라는 상당히 내용이 바뀌어 있었어요. 야마시타 프로듀서상. 야마시타에게 들은 바로는 스폰서 의향이었다고 그러길래 스폰서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싶어서 편성국 쪽에도 그렇게 부탁을 했죠. 당시 제작국 직원 야마시타상. 이런 걸 찍어달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그냥 해줬네. 야시로 교수의 말이 사실인지 픽션인지 자기가 제작에 얼마나 참여한 건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야마시타 씨가 촬영에 참여하시긴 한 거죠? 제 방송이라면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보다도 국장이나 편성 쪽 허가 얻고서 만들어진 거라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가 아니네요. 연관을 부정하는 듯한 야마시타상. 그 방송이 방송국을 통수치고도 대충 넘어간 이유는 아예 편성국이나 국장 허가를 받았기 때문인 것 같다. 제작진은 당시 편성국장에게 취재를 의뢰하여 양해를 구할 수 있었다. 아프시네? 당시 편성국장 이시와타리 마사히데 18년 전 정년퇴직했고 지금은 노안으로 누워 지내는 듯하다. 상태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이거 페이크 다큐거든요? 페이크 다큐라서 하는 말이지만 상자 밑바닥에 있던 귤처럼 분장이지 분장. 분장을 잘하셨네. 약간 껍질 미리 깐 복숭아 같은 느낌? 분장이고 페이크 다큐니깐요. 당시 대학 교수였던 야시로 세이타로라는 분이 이즈마가에 대해 사죄하는 그것뿐인 30분짜리 방송이 있었는데 기억이 있으신가요? 워낙 여러 가지 일이 있었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방송을 만든다는 건 회사를 위한 거란 말이지. 제작진은 당시 방송국 관계자들로부터 더 이상 새로운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 왜 이렇게 쉬쉬하는 거야? 확실한 건 그 방송이 스폰서였던 회사, 그 식품회사의 강한 의향으로 제작되었다는 거. 왜 다 이렇게 시커멓게 가려놨어? 제작진은 IC 이케다 식품이라는 회사에 대해 조사합니다. 2003년에 설립돼서 2006년에 폐업하는 너무나도 짧은 연역. 굉장히 실수였다. 그럼 일찍 망할 수도 있지. 운영을 잘 못하면. 야시로 교수 본인에게 이야기를 듣고자 했지만 현재는 행방불명. 대학 관계자도 정보는 모른다고 한다. 다만 당시 야시로 교수의 연구실 소속이었던 남성과 연락이 닿아서 취재해보기로 했습니다. 연구소. 저 위에 사진에서 본 것 같기도. 타다노상. 타다노 씨가 처음에 이이누마 가와 야시로 씨를 이어준 본인 되신다는 거네요. 하이, 그렇습니다. 당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실제로 보시면서. 타다노 씨, 당시의 영상을 가지고 있었다. 세미나를 통해 대학 3, 4학년을 야시로 교수의 연구실 밑에서 지낸 듯하다. 타다노 씨가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했던 화과자집의 파트로 이이누마 일가의 엄마. 그러니까 대학원생인데 화과자집에서 알바를 했던 거야. 근데 거기에 이이누마 가문의 엄마가 파트타임 알바로 들어왔던 거임. 아야코 씨로부터 운기를 올리고 싶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 당시 야시로 선생님이 연구하고 계셨던 게 나쁜 운을 내보내고 좋은 운을 들여보내는 의식을 연구하셨어서 이든 의식을 실제로 실행해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 마침 아다리가 맞는 이 상황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의식은 이이누마 일가의 집에서 행해졌다. 당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실제로 보시면서 뭔 올럭이야. 뭘 올럭이에요. 럭 도핑을 행운의 비약을 먹었네요. 최근에 봤던 일본 공포 영화 노로이 같은 느낌이네. 그러게 약간 페이크 다큐. 아무튼 이이누마 일가 집에 방문한 야시로 교수와 연구실 학생들. 먼저 야시로 교수는 종을 울리고 학생들은 세이지 잎을 흔들며 간단한 정화 작업을 합니다. 띵. 자신의 내면에 있는 나쁜 감정이나 불운을 떠올려 마음속에서 그것들을 거울에 비추듯 상상해 주십시오. 떠올린 바를 적어주시지요. 종이에 나쁜 감정을 일으킨 것들을 적는 가족들. 종이는 상자에 담아 수거한다. 이 그림자를 여기에 가두어 가족 전원의 운기를 정화합니다. 이딴 게 의식?
야시로 교수가 주문을 외치면 가족들이 따라 외친다. 사교 집단을 보는 듯한 기괴함. 천 안에서 가볍게 춤추거나 손뼉을 치거나 하여 영혼의 무도를 행합니다. 그림자여 여기 봉인되어라. 우리들 가족에게서 떨어져라. 두 번 다시 돌아오는 일 없어라. 가족을 검은 천으로 뒤덮고 몸을 움직이게 시키는 야시로 교수. 손뼉 소리와 함께 다시 시작된 주문의 외침. 주문을 외우는 가족들 앞에서 나무망치로 무언가를 부순다. 타다노 씨 말에 따르면 거울에 나쁜 흐름을 가두고 봉인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야 근데 망치로 부순다는 건 좀 가두는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무서운데? 교수님이 집착할 만하다고? 그러게 재밌네. 재밌네. 교수님 좋아할 만하네. 좀 재밌긴 하네. 우리들의 나쁜 에너지는 전부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포지티브한 에너지가 가족에게 스며들도록. 센텐 나무후루 호비루. 센텐 나무후루 호비루. 이상한 주문을 외우는 가족들과 그 주위를 돌면서 종을 울리는 야시로. 센텐 나무후루 호비루는 일본 밀교의 산스크리트어 진원인 것으로 보인다. 효과는 수호령처럼 좋은 용을 불러온다는데 왠지 제대로 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어린이용 미신가. 에너지나 포지티브 같은 단어 사용도 딱히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에너지래. 이상감. 아 좀 이상한데? 이 교수가 이 가족들한테 운을 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운을 빨아가는 그런 주술을 한 건 아닐지. 의식이 끝나고 감사 인사를 하는 야시로 교수를 보여주며 영상 종료. 이상한데. 대충 의식도 성공적이고 방송에서도 연전연승이었지만 대학생들은 화제와 의식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지만 타다노 씨의 표정은 침통하기만 하다. 이 사람은 직접 소개시켜준 사람이니까. 제작진은 행복 가족 방송의 당시 연출이었던 야기 하라시를 취재합니다. 그의 회사 자료에는 사제 영상에는 크게 남아있지 않던 가족 사연 부분도 정보 영상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운기를 올리는 주술 같은 걸 받았는데 잘 들을진 모르겠네요. 가족의 오디션 영상. 아버님 쪽이 긴장해서는 보니까 믿음직스럽지가 않고 아드님 쪽이 야무지고 잘생기기도 해서 가족으로서 드라마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출연이 결정됐습니다. 아들이 아역배우처럼 잘생겼어. 아들이랑 딸내미. 아역배우 같아요. 하지만 야기하라 씨는 사제 방송의 존재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전해 듣자 그는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다며 영상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뭐 이상한 거 찍혔지 또 가족 외에. 가족이 전부 나와 있는 이이누마 가족의 집. 잠깐 카메라가 비추는 2층에 사람 모습이 찍혔다. 절대로 스태프는 아니었다고 하고 신경 쓰이긴 했지만 누군지는 아직도 모른다는 것. 마츠모토라는 디렉터가 이이누마 가족 담당이라서 그가 더 잘 알겠지만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다 야기하라 씨로부터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뭐야? 4명에게 화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뭔가 그 아드님만큼은 기적적으로 구해줬다고 하는데 정보가 2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땐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친척한테 맡겨졌다고 들었습니다. 이이누마 아키마사가 살아있다. 아들이 살았다. 어떡해? 하하. 그리고 또 방영 당시 영상인가 보네요. 이이누마 씨 가족에게 여러분들로부터 응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떡해. 가족 응원 영상인가 봐. 친구들이랑 반친구들이랑 일하던 알바 사장님, 엄마 아야코 씨의 직장 동료들, 화가자집 분들인가 보다. 딸 나루미 친구들, 하와이 여행 갔다 오면 선물 기다릴게. 아빠 미치타카 씨의 동생 이이누마 노리이코상, 삿포로에서 사과농장 운영 중. 형, 가족 4명이서 상금을 목표로 힘내는 거야. 화이팅! 친척. 아키마사에게는 삼촌이니까 현재 제작진이 가진 정보로는 그에게 닿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인물이 된다. 어쩌면 아키마사를 거둔 친척이 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삿포로, 사과, 이이누마의 키워드로 검색해봐도 정보는 없었다. 겨우 찾은 내용은 농장문을 닫았다는 것. 제작진은 통판 사이트에 남아있는 주소로 현장 조사를 해보기로 한다. 사과 농가가 삿포로에 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네요. 그렇다. 삿포로는 홋카이도에 있다. 웬만해선 선선한 곳이니 사과 농가가 어울리지 않을 법하다. 날씨가 좀 춥구나. 현장 조사 허탕을 몇 번 지나서 제 관련은 아니고 저희 남편 쪽 관련인데요. 저희 남편이 농업 관계된 일을 하고 있어서 이미 몇 년 전이고 전 일이지만 공양을 드리러 갔다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이누마 노리이코는 이미 10년 전에 죽었다고 한다. 잠깐 마테 쿠다사이. 남편에게 물어보겠어요. 제작진은 노리이코 씨 집의 주소를 받을 수 있었다. 야 근데
사과 농장 망할 만한데 추운 데서 사과를 재배하려고 했으니 망할 만한데 아무튼 노리히코 씨 집에 주소를 받았다. 아 삼촌 집. 아 그 집에 얘가 남아 있었구나. 그리고 그 집에 아키마사가 살고 있다는 듯하다. 주소지를 찾아가 안에 있는 여성에게 아키마사에 대한 취재를 요청한다. 그는 아키마사의 아내였다. 아키마사의 아내 이이누마 나츠미. 화재 이후 삼촌 노리히코 밑에 양자로 들어가 사과 농장을 잇게 되었다. 하지만 10년 전쯤에 농장문을 닫고 지금 아키마사는 자영업으로 전환했다. 얼마 안 가 아키마사가 집으로 돌아와 취재 요청을 받아들인다. 조금 어벙한 태도와 모습의 아키마사. 그는 사제 방송의 존재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어벙. 전체적인 내용은 스태프로부터 전달받는다. 100만엔이라던가 하와이 여행이라던가는 기억하시죠? 하이. 의식 후에 찍힌 사진인데 좀 일그러져 있달까 이렇게 이상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그 의식 실패의 영향이라는 게 아닐까라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상한 사진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허허. 아키마사는 좀 어이없다는 듯 웃는다. 야 가족들이 죽은 건데 이걸 그냥 웃어 넘겨버리네. 막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괜찮은가 봐. 가족이 돌아가셨죠? 하이 소데스. 어떻게였다 하는 배경 같은 걸 들을 수 있을까요? 또 아버지가 빚 문제로 가족 동반 지사츠 하려 했다. 뭐 그렇게 그런 거였습니다. 아키마사의 말로 본다면 100만엔으로는 경영난을 극복하기 어려운 그게 그냥 화제가 아니었네. 그냥 동반 지사츠를 왜 웃고 있어 무섭게. 아들 이상해. 헨나히토 야시로 씨가 말한 의식 실패에 대한 가능성은 속가. 근데 뭐 다시 이렇게 살아있고 가족이 죽었는데 방송사가 와서 그렇긴 함. 귀신이 한짓 같으미 응이응 하면 사대기 맞을 짓 아닐까. 상황을 우스워하는 아키마사. 그는 이런 현상을 믿지 않는 듯하다. 아키마사는 야시로 씨부터 사죄받을 필요는 일절 없다고 말한다. 그러던 2024년 10월 행복 가족왕의 연출이었던 야기하라 씨로부터 제작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디렉터 마스모토 상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지나가듯 이야기했던 마스모토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것. 당시 행복 가족왕의 디렉터 마스모토 씨에 의하면 방송 뒤 이이누마 일가로부터 기묘한 영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와이 여행에 갔을 때 영상을 찍어서 가져와 달라고 항상 부탁들을 드렸단 말이죠. 가족끼리 숲속에 건널다리를 걷는다던가 숲의 외길을 걷는다던가 이런 영상들을 찍었군요. 왜 이렇게 무섭냐? 이런 거까지 보는데 그러니까 뭐가 찍혔나? 시발 실화냐? 존나 재밌다. 저도요. 노로이 같은 느낌이네. 개꿀잼. 재밌다. 자 3편 이이누마 일가가 출연했던 버라이어티 행복 가족왕의 관계자들을 취재하면서 집 창문에 사람 형상이 찍혔다던가 아들이 살아있다는 정보도 얻게 되었습니다. 제작진은 당시 행복 가족왕 디렉터 마스모토 씨와 어렵사리 연락이 닿아 그를 취재하러 갔습니다. 오디션 때부터 줄곧 본인분들과 이야기했습니다만 본방에 나왔듯이 굉장히 밝은 가족이라 좋은 인상이었죠. 그 우승 상금과 부상으로 하와이 여행권을 드렸는데 그걸 받으면 하와이 여행 갔을 때 영상을 찍어서 가져와 주세요 하고 부탁들을 드렸단 말이죠. 남편분 본인으로부터 여행 즐거웠습니다. 나 비디오 테이프 보내드립니다 하는 말을 듣고 받아보았습니다만 하와이 여행이니까 해변에서 즐거워한다던가 그런 모습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착각하고 다른 영상을 보낸 게 아닌가 생각해서 본인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만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도 집에 가봐도 연락이 되질 않아서 왜? 뭐 대체 무슨 영상을 보냈길래. 행복 가족왕에는 지난번 우승한 가족의 하와이 여행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이누마 일가의 하와이 여행 영상이 방영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뭔데? 저 하와이 여행 가셨었죠? 가족끼리 같이. 하이 타노시 데스케도. 아키마사도 하와이를 분명 기억하고 있었는데 영상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 이후 마츠모토 씨로부터 이이누마 일가의 여행을 기록한 영상을 발견했다고 연락을 받게 됩니다. 영상을 받아본 제작진이 영상을 틀자 동굴을 걷고 있는 아키마사 미타카 나루미. 하와이 아닌 것 같은데? 밤길에 손전등으로 풀꽃을 비추는 가족들. 그러니까 하와이 맞아 이거? 아니 로케할 돈이 없었나? 건널다리를 걷는 가족들.
응? 누가 봐도 일본 같은데 좀? 폐가를 탐험하는 가족들. 이들은 아무 말도 없이 걸으며 기이한 행동을 할 뿐이었다. 그중엔 자택 내부를 찍은 영상도 있었는데 거울 속 자신을 찍는 미치타카, 카메라를 등지고 있는 나루미와 아야코. 왜 다 벽 보고 서 있어? 왜 다 벌을 받는 거야? 하와이에 다담이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여기 보여요? 여기 지금 개떡이들은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강아지 동상 같은 거 있어. 원숭이랑 동물 조각상이랑. 카메라에 찍히자 급하게 2층으로 올라가는 아키마사. 마치타카는 그를 쫓아 올라간다. 뭐야? 아키마사 분위기가 다르다. 머리가 좀 더 긴 다른 인물. 어? 아들 아니야? 야 이러면 지금 살아있는 아들도 저 아들 아닌 거 아니야? 여기 얘 아니야? 집에 다른 누군가 있다. 다른 가족이 더 있었던 건 아닐까? 아키마사에게 이 건에 대해 연락해보았지만 답장이 없다. 제작진은 마츠모토 씨로부터 당시 이이누마 일가의 주소를 받아 이웃들을 통해 현장 조사를 해보기로 한다. 아까 4명이 다 죽었다고 뉴스에 나왔잖아. 25년이나 지난 일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서 허탕도 몇 번. 신랑이랑 아내 그리고 오빠 또 이모도 연인だから 인사만 좀 했었다는 이웃은 그들을 4인 가족으로 기억한다. 여동생 나루미의 동급생이었습니다. 그는 이이누마 가족의 영상을 보고 이런 느낌이었다 정도만 기억하고 있었죠. 화재가 있었던 집 말인데요. 그 당시의 이야기를 지금 이것저것 묻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게 있나요? 아,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살았어서 초등학교를 아키마사랑 같이 다녔습니다. 소꿉친구라고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지만. 아, 시테마스.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알고 있습니다. 시테마스. 아키마사의 동급생이었다는 그에게도 당시 영상을 보여주는 제작진. 아, それ 아키마사잖아요. 아키마사잖아요ね. 에? 아키마사가 아니라는 건 무슨 도 의미ですか? 아, 아키마사랑은 다른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아이네요. 아키마사의 동급생이었던 그는 행복 가족을 에? 네? TV에 나오게 아키마사가 아니라고요? 에? 이게 뭐야? 행복 가정하게 나온 게 이 아키마사가 아니래. 에? 처음부터 박혀 있었어? 왜? 취재를 계속해보는 제작진. 이이누마 일가가 TV에 출연한 거 알고 계시죠? 이거 그 동네 사장님인가? 知ってる知ってる。なんかクイズとか100万円とかハワイ여행とか 그걸로 해주면서 とか なんか100万円とか 어쨌든 그걸로 이 주변에서 유명했었다. 나보다는 나가누마 씨가 자세히 알진 않을까? 사원이었으니까. 음식점 사장님으로부터 이이누마 전기공업의 전 사원이었던 나가누마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가족 전원이 나오는 방송이었는데 아들이 뭐랄까 히키코모리여서 굉장히 성격이 드셌어요. 말도 거칠고. 사장님도 고민하고 사모님도 힘들어하셨죠. 성격 파탄자였어. 그 원래 아들이 따로 있나봐. 그 아들을 대역을 구한 거임? 그 방송에 나온 아들이 아키마사상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어땠는지. 아, 같은 또래 건강한 애가 그 대역이 됐나 그랬죠. 고멘나사이. 코레사와 씨라는 이이누마 전기공업 회사 사람 누나의 아들이었던가? 이이누마 아키마사의 대역으로 다른 소년이 출연하고 있었다. 야, 그럼 뭐야? 가짜 아키마사는 또 뭐임? 지금 아키마사의 이름으로 사는 녀석은 옛날에는 히키고모리였다는 거야? 대체 뭐냐고. 지금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당시 이이누마 전기공업 사원, 조카를 이이누마 가족에게 소개시켜주었던 코레사와 씨를 취재하는 제작진. 혹시 가능하다면 소개하셨던 조카분이라던가 누나분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누나랑 조카는 지금 도쿠시마에 있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연락도 안 하는 감이 있네요. 후일 코레사와 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조카랑 이야기하는 건 괜찮지만 여러 가지 복잡하다고 아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이러이러 또 시마스. 취재는 괜찮지만 난감한 일이 있는지 말을 얼버무리는 코레사와 씨. 이러이러 왔다네.
제작진의 부탁으로 코레사와 씨는 누나 키시모토 유미코상의 연락처를 알려준다. 키시모토 요시키, 방송 속 그 소년의 진짜 이름이다. 어? 야 근데 맞다, 처음에 그 의식했을 때 찍었던 거에는 얼굴이 제대로 안 나왔나? 보러 갈까? 의식을 할 때도 히키코모리 아들 대신 가짜 아들이 나왔던 거임? 여기 얼굴이 잘 안 보이긴 해. 야 이때부터 아들의 얼굴 잘 안 보였네. 의식 도중에 찍은 그 사진, 거기에는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모습으로 나왔고요. 이거는 가짜 아들인데? 아닌가? 가짜 아들이죠? 그죠? 가짜 아들이네. 이때 의식할 때도 가짜 아들을 썼네. 대역이니까. 맞네. 야, 그래서 제가 저주는 얘가 받은 거네. 가짜 아들이, 그러니까 진짜 아들이 의식에 빠져서 걔는 산 거네. 그렇구나. 야무지고 잘생긴 건강한 소년. 오디션에서 사람들을 좀 돕는 장래를 가지고 싶다는 소년. 다시 생각해도 어딘가 어벙해 보이던 아키마사와는 확연히 다르다. 제작진은 유미코 씨와 요시키 씨를 취재하기 위해 토쿠시마 자택으로 향했다. 고풍스러운 일본식 주택이 그들을 반긴다. 코레사와 씨의 누나이자 요시키 씨 어머니 키시모토 유미코상. 약속을 잡았다곤 해도 집 입구에서부터 카메라를 돌리는 제작진의 물에도 넘어가고 굉장히 친절하게 맞이해주신다. 나이가 있음에도 눈빛이 선명하고 분위기도 남다르다. 그 행복 가정이라는 방송이 2000년 전후로 해서 방송되었었는데요. 하이, 아리마스. 그 중에서 이이누마 일가가 출연해서 상금을 획득했는데 그 방송에 나온 소년이 요시키 씨가 아닌지. 하이, 아나타노 모스코다요? 하이, 와타시노 모스코다요? 코레사와 씨가 우치노 모스코 데스. 하이, 우치노 모스코 데스. 현직 지분이 할매. 약간 지브리 젠생이라고. 고마워요. 대신을 건강한 아이가 있다 하고 우리 요시키를 생각해냈단 거예요. 요시키도 도쿄에 가고 싶다 말하곤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때라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대역이라 해야 할까. 그쪽 집의 아들로 해서 요시키가 TV에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고 나서부터 기운이 없어졌어요. 그렇게나 건강한 아이였는데 기운이 없어져가지고 집에 히키코모리가 되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했었죠. 도쿄에서 이상한 병 옮아온 거 아닌가 몰라. 유미코 씨는 웃으며 농담조로 말하고 있지만 아들 요시키가 아키마사 대신 히키코모리가 되어버린 것 같다. 에? 뭐지? 인격이 바뀌었나? 아무리 지나도 나아지질 않으니까 여러 병원도 데려가 봤지만 점점 말할 수 없게 되고 움직여줄 수 없게 되고 어떤 병원을 데려가도 원인을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럼 병이 아니라는 건가요?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病気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의사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 도쿄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걸까 하고 도쿄에 가게 한 건 제 책임이잖아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도쿄의 지인에게 여러 가지 조사를 시켜봤죠. 이이누마 씨네 일이라던가 이이누마 씨네에서 괴롭힘을 당한 건 아닐까 하고 TV에 나가서 상금을 타기 위해서 이이누마 씨 가족이 무언가 이기기 위한 의식 같은 걸 했다 라는 것까지 제 지인이 조사를 해줬습니다. 그게 잘못됐던 건 아닐까 하고 밝지만 진지하고 감정 섞인 목소리. 유미코 씨는 아들에게 일어난 일을 조사하다 사건의 진상을 대강 알게 되었다. 야시로 씨에게 들은 걸로는 직접 들으신 건가요? 하이. 야시로 씨도 뭔가 그 의식 좋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기에 그럼 저는 모두의 앞에서 사과했으면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그걸 위해서 도쿄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했어. 야, 이 할머니가 흑막이었어. 이 할머니 쿠로마쿠였다. 뭐야 이거? 건강식품 회사를 세워달라고. 그 회사가 스폰서가 되어서 공적인 자리에서 사죄했으면 한다고 야시로 씨에게 부탁했고 본인도 납득해서 그렇게 그 방송이 나온 거랍니다. 야, 그럼 야시로 씨는 그거 알면서 왜 얘기 안 해준 거야? 야시로-상? 제작진한테? 그렇다. 이케다 IC 식품을 설립한 것. 그것은 바로 유미코 씨였다.
야시로상 행방불명 됐다고요? 에? 워낙 많은 제작진이 출연해서. 야시로가 교수임. 야시로 교수. 교수구나, 교수. 그렇다. 야시로 씨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신가요? 유미코 씨 웃는 얼굴로 긴 침묵을 유지한다. 야, 이 할머니 표정 무서워진 거 봐. 갑자기 무서워. 이 할마 씨. 야, 아들의 복수를 했나봐. 아드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집에 있는데요. 집에 없다, 이거. 야, 집에 없다, 이거. 할머니 혼자서 망상하는 거다. 요시키 씨는 집 2층에서 요양 중이라 한다. 제작진은 요시키 씨를 만날 수 있는지 요청해본다. 많은 인원이라면 조금 어렵겠지만 한 명이나 두 명이라면. 그럼 카메라 쪽이랑 저만. 하이. 2층으로 향하는 제작진과 유미코상. 2층은 켜진 불 없이 깜깜하다. 들어갈게. 방 안에 보이는 것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죽은 듯 누워있는 요시키 씨와 심전도 모니터. 아니 근데 너무 전기 아끼는 거 아닌가? 그래도 나 햇빛도 좀 보게 해주고 하지. 히키코모리가 아니라 그니까 히키코모리 아니고 식물인간이잖아. 전기 너무 아껴버려. 할머니 무섭다고요. 신박을 알리는 삑삑 소리만이 방을 메운다. 요시키. 어머니의 부름에도 대답할 수 없다. 유미코상 제작진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시작한다. 이 사진은 요시키가 이이누마가에서 찍은 사진. 에? 다 얼굴 일그러졌어. 뭐야? 이상한 사진만 잔뜩 있죠. 야시로 교수의 의식 후 사진과 비슷하게 일그러진 사진들. 이것도 뭘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온통 까만 사진. 제대로 찍힌 사진은 한 장도 없다고. 요시키 씨 방을 정리하면서 나온 물건들. 뭐야 이거는? 온박지? 장난감. 이건 또 뭐야? 종이가 들어있는 상자. 뭔가 적혀있네요. 수학의 정석.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들 여기다 적으라 했었잖아. 에? 이건 요시키가 만든 거예요. 저편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거야 라던가 말하고는. 요시키는 현재의 상태가 될 때까지 이 이상한 구조물을 만들고 있었다. 유미코 씨, 제작진에게 사과를 대접한다. 아키마사 군이 매년 보내온답니다. 사과의 출처는 이이누마 아키마사. 농장을 닫아도 사과나무는 있을 테니 얼마간 집에 머물렀을 때 정이라도 든 것일까? 아니면 상황을 듣고 동정심이 생긴 것일까? 줄곧 요시키를 신경 써줬어요. 자기 대신 그렇게 돼버렸구나 하고 걱정해줬던 거예요. 우리가 보아온 아키마사의 태도와는 뭔가 다르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야, 얘가 불 지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한 열등감 때문에. 그치? 자기는 히키코모리 하는데 대역 세워가지고 방송에 나가서 감히 행복해져? 이러면서. 야시로 씨는 이누마 씨 가족을 불행하게 만든 일을 뉘우치기 위해 49일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의식이래요. 의식 할아버지. 야시로 교수, 제 버릇을 못 버리고 또 자작의식을 실행해버렸다. 자작 주술을. 그래도 그게 역시 안 됐던 것 같아요. 어중간한 지식으로 의식을 하면 안 되지요. 요시키 씨 침대를 보여주는 카메라. 어째선지 팔 밑에 또 다른 팔이 있는 듯한. 뭐야? 뭐야? 왜 팔이 두 겹이야? 제사 전문가일 터였던 야시로 교수를 두고 유미코 씨는 어중간한 지식이라고 표현한다. 키시모토가에서 철수하는 제작진과 밖에 나와서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며 배웅하는 유니코사. 반드시 방송해 주셔야 합니다. 뭔가 이상해. 할머니 아들의 복수를 하는 중인 것 같음. 이제 남은 조각을 맞춰. 야, 그러니까 이거 주처럼 이걸 모든 곳에 방영해가지고 이 주수를 전 국민에게 조금씩 나누어지게 하면, 이 불행을 전 국민에게 조금씩 나누어지게 하면 자기 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거 아니야? 이걸 보는 사람들이 다 저주를 조금씩 받아버리면? 무서운데? 그거 아니냐? 무서워. 20년 전의 기묘한 사제방송. 그것은 아들이 정체불명의 병에 걸리자 여장부 어머니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전력으로 담궈버린 결과물이었다. 게다가 야시로게 야! 같은 듯해야! 야! 그럼 누워있는 거 할머니 아들 아닌 거 아니야? 야시로 교수 아니야? 게다가
야시로 교수의 속죄의식인 49일의 심판. 그 장소는 키시모토가 자택과 같은 장소로 보인다. 방송 2층에 있던 사람의 형상은 당시 히키코모리였던 아키마사일 테지만 응? 또 있어? 에? 아키마사 취재 당시 그는 애써 모른 채 했다. 또 하와이 여행 대신 찍혔던 영상 속 장소 대체 어디였을까? 찾았어! 소름 끼쳐. 나 이제 슬슬 소름 돋아. 이미지 검색을 통해 몇몇 장소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헉! 이는 전부 심령 스팟, 사고, 살인사건 등의 사연 있는 장소였다. 헉! 제작진은 그 후로도 이이누마 아키마사에게 취재를 의뢰하기 위해 계속 연락을 취했다. 그러던 2024년 11월 중순 아키마사 상에게서 메시지가 도착. 취재 허락을 받게 됐습니다. 그의 말투로 보아서는 여태까지 답장하지 못한 건 딱히 취재를 피할 생각은 아니었고 바빴거나 실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 아니야. 일부러 그런 거야. 다시 홋카이도 자택에 방문하게 된 제작진. 아내와 아들이 먼저 제작진을 맞이한다. 11월 홋카이도의 추위. 아키마사 씨는 장작을 가지러 간 상태라 곧 돌아오기 때문에 제작진 집 안에서 대기하기로 한다. 또 그건가요? 옛날 이야기 같은... 하이. 매번 실례하게 됐습니다. 예. 네, 별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아서 저번에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들을 수 있어 다행이다 생각했죠. 아키마사 씨 아내에게 옛날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 장작을 가지고 돌아온 이이누마 아키마사. 항상 가벼운 웃음을 머금은 그의 표정 친절하다. 그니까 야 히키 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밝아질 수가 있어? 당시 행복 가족왕 출연했던 아키마사 씨가 요시키 씨였다는 대역이었다는 게 증언이 나와서요. 째릿.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저도 마테 쿠다사이요. 뭔가 눈치를 보던 아키마사. 제작진에게 양해를 구한다. 가족들을 자리 피하게 한 아키마사. 모자는 밖에서 종이 비행기를 다닌다. 왜 또 종이 비행기야? 뭐 가져왔다. 에? 비닐에 쌓인 무언가를 가지고 나온 아키마사. 제작진에게 그것을 열도록 권유한다. 야, 왜 이래? 몇 겹이고 쌓여있는 물건. 어두워지는 아키마사의 표정. 물건의 정체는 카메라와 테이프. 마주하기 싫은 과거일까? 자신의 손으로 열긴 두려웠고 제작진의 손을 빌렸다 라는 것일까? 정상 작동되는 카메라. 제작진은 테이프를 넣고 영상을 재생해본다. 이거 저주지? 이거 저주 영상이지? 1999년 9월 18일 2층에서 카메라를 들고 내려오는 아키마사. 꺼져있는 거실의 불과 대비되는 시끄럽게 틀어진 TV. 아야코, 나루미, 미치타카. 셋은 행복 가정왕을 반복으로 틀어놓고 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옆방으로 이동하자 걸려있는 저편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 이윽고 TV 불빛과 소리가 잦아든다. 위화감 느낀 아키마사가 돌아보자 그곳에 있는 것은 셋이 아키마사를 멍하니 주시하고 있다. 다시금 시작되는 TV 속 환호 소리. 공포심을 이기지 못한 아키마사는 필사적으로 2층으로 뛰쳐올라간다. 또それ 何のか? 난도 영상 나노가? 역시 좀 가족들의 행동이 이상해져서 특히 여행 다녀온 뒤라던가 그때 영상입니다. 비데오구나. 계속 얼굴에 담겨있던 가벼운 웃음기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영상에 찍혀있는 뭔가 여러가지 찍혀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키시모토 요시키 씨도 이 같은 걸 만들고 있었단 말이죠. 대답이 없는 아키마사. 얘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해? 진짜 유가족 연기 뭐야? 왜 이렇게 잘하는 건데? 야, 무서워. 한 가지 봐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제작진 요시키에서 발견한 검은색 사진을 꺼내 보여준다. 어두우니까 밝기를 올려서 확대한 게 이쪽이 되는데요. 유심히 들여다보는 아키마사. 네? 이거 방 안에 있는 아키마사를 찍은 사진이야. 이거 아키마사시죠? 용망성 같은 낙서가 붙어있는 아키마사의 방. 오컬트에 빠져 있었던 겁니까? 아키마사 눈이 떨리고 젖어온다. 키시모토 씨 댁에 매해 사과를 보내셨죠? 야, 너 방구석에서 저주했지? 운기를 올리는 의식에서 가족은 나쁜 감정을 일으키는 것을 적은 종이를 상자에 봉인했었다. 야, 설마 아키마사 이름 적은 거야? 설마 아키마사가 그랬나? 아키마사 이름 적어서 얘가 이거 보고 개빡쳐가지고 저주 내렸나? 모범생 키시모토 요시키는 수학의 정석을. 맞네. 엄마 이이누마 아야코, 아키마사, 여동생 이이누마 나루미, 오빠, 아빠도 아키마사. 외부인이었던 요시키 외에 다른 세 가족이 전부 아키마사를 증오하고 있었다. 스미마세.
크레딧이 오르자 이누마 아키마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실제 인물 단체의 사건과는 일정 관계없어. 야 그러면 이게 오컬트 같은 게 아니라 얘가 부지른 것 같은데?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저주했나봐. 야 교수는 뭐야? 무서워. 마지막 이해 안 가는데 뭐지? 다들 아키마사를 증오해서 업보를 받은 걸까? 그니까 나도 그 아키마사가 불을 질렀다라는 암시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야? 다른 세계로 가는 포탈이나 가족들 이상 행동한 건 뭐임? 구조물은 이승과 저승을 잇는 구조물이라는 해석이 큼. 그게 4명 이상 행동을 하게 된 게 야시로 의식이나 아키마사의 오컬트 행위 때문에 저승에서 온 것들이 붙어서 라는 추측에서 이들은 결국 저승으로 돌아가도록 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물을 만들려 한다는 해석이 가장 적절했던 것 같음. 요시키 침대를 보면 팔이 2개 겹쳐 있는데 마치 한 침대에 사람 둘이 겹쳐 올라간 것처럼 되어 있다. 불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49일간 7번 7일 동안 각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따라서 야시로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요시키를 저승에서 빼내는 형태의 의식을 실행하다가 실패해서 둘이 융합됐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냥 둘이 합쳐진 것 같긴 해. 그 할마씨가 얘기도 안 해주고 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은. 근데 연출상으로는 필요한 장면이었을지 몰라도 결국 방화 주체가 아키마사인 거면 서사상으로 야시로 이야기랑 하와이에서 이상한 짓 한 거. 하와이가 아니지. 하와이 가지도 않았어 심지어. 또 아키마사가 히키코모리 시절 오커트 활동을 한 게 붕 떠버리는 내용이 돼버려서 아키마사와 가족의 마지막 불화가 가족의 이상행동이었으니까 자기 오컬트 저주 때문에 가족이 저렇게 변했을지도 모른다. 와, 그러니까 야 이거 아니야? 교수의 의식은 실패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큐에서는 미지수긴 해. 꽉 닫힌 그런 뭐가 원인이다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주술 아저씨는 실패하지 않았는데 그때 그 천장에서 위층에서 나 빼고 넷이서 가족인 것처럼 저러고 있는 너희들을 저주한다. 이 마음이 저주가 되어서 그 사인을 망가뜨린 게 아닌가. 근데 이거는 미지수긴 해. 교수의 의식이 실패한 건지 아들의 의식이 성공한 건지. 싫은 것들을 다시 풀어버린 것도 설정 좋은 듯. 그러게요. 와 무섭다. 어중간한 의식 때문에 덮어쓰기 돼서 파일이 손상된 거.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니까 교수는 자기가 그렇게 된지 모르니까 그냥 이 아키마사 가족이랑은 별개로 대역 아들 살리려다가 저기는 저기대로 잘못돼 버린. 그런 건가 봐. 그 정확하게 융합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사실 뭐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죠. 맞아. 근데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많은 이런 괴담 좀 좋음. 막 이런저런 떡밥이 막 뿌려져 있잖아. 여기서 이랬다고? 아니 근데 그럼 저건 뭐야? 저게 이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닐까? 그렇다면 요건 또 뭐야? 막 약간 이런 거? 그런 게 좋아. 재밌다. 야시로 교수가 했던 의식의 주문은 출처가 아동 만화 같은 이상한 사자 주술이었대. 대충 요약하면 아키마사를 제외한 이이누마 가족과 아키마사 대역이 운을 올려주는 의식을 함. 의식이 잘못돼서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맛이 가버렸음. 아키마사는 가족들에게 쌓인 감정,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가족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가족을 태워 죽이려고 불을 지른 거였구나. 저 망가진 가족들을. 본인도 가족들이 저렇게 된 거는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는 거네. 이상행동 하니까 내가 저주해서 그랬나?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 아키마사 대역의 어머니는 의식을 한 교수에게 복수하려고 사제방송을 하게 만들었다. 이게 사건이고 의식이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는 미지의 영역. 아키마사의 오컬트 저주가 원인인지 교수가 원인인지는 모르는 거임. 불확실한 거임. 하지만 다른 가족들과 요시키가 초현실적인 주술 때문에 맛이 가버렸고 야시로나 아키마사는 여기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며 유미코는 야시로에게, 제작진은 아키마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재밌다 이거. 뭔가 흥미진진하다. 이 책 재밌네. 그러니까 이런 거 더 가져와!